네, 안녕하세요. 6월의 첫날인데요. 제가 월 초가 되면 그 달에 세무 일정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6월 요번 달의 세무 일정인데요. 매달 세무적으로 챙겨야 되는 것들이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이 있는데 이런 세무 업무를 하시는 분들 말고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들만, 그러니까 주요 내용들만 이제 몇 가지씩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뭐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신청을 하시거나 제출을 하시거나 차질 없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 하면 6월 달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예요. 우리 보통 종합소득세는 5월 말까지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들 중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6월 말까지로 연장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업종별로 수익 금액이 큰 분들, 큰 사업자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밑에 보면 이제 업종마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해당 업종마다 이제 수익 금액 기준이 나오는데 요 수익 금액 이상인 분들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라 그래서 기장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를 외부 전문가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확인하는 사람들은 뭐 익히 아시다시피 뭐 세무사들, 세무법인, 그 다음에 뭐 회계사들이 될 거고요. 이렇게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들은 이런 성실신고의 의무를 부여하는 반면에 지원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보시면 일단 먼저 신고 기한을 연장해 주고요. 5월 말인데 6월 말까지 성실신고 확인 비용, 그러니까 성실신고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뭐 세무사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니까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일부 해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런 의료비나 교육비나 월세세액공제처럼 직장인들이 연말정산할 때 공제받는 거에 대해서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데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들은 지원책으로 이런 것도 공제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매달 있는 원천세 신고가 있어요. 원천세 신고는 전달에 지급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한 내역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월급 받으면 거기서 이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잖아요. 그러면 회사는 그 원천 징수한 거를 다음 달 6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고 그거를 원천세 신고라고 합니다. 또 하나 6월에만 있는 건 뭐냐면 이 원천세 신고 6월 10일까지 하는 요거는 매월 있는 거고요. 그리고 6월 말까지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 기한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 그러니까 영세 사업자들은 이 원천세 신고를 매달 하는 것도 부담이에요. 챙겨서 하는 것도. 그래서 이런 사업자들은 이 원천세를 매달 하지 않고 반기별로 나눠가지고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신청하는 기한이 이제 6월 달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6월 달에는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식부기 의무자. 이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업용 계좌 신고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이런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년도 매출이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 이상 되시는 분들은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마련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할 때는 우리가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021년도 기준으로 이 금액을 넘어가면 올해 6월 달까지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단순경비료 간편장부를 적용할 때는 그건 2021년도 소득을 신고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2020년 기준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이 사업용 계좌 신고는 바로 전년도 2021년도 기준으로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 사업용 계좌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하셔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 계좌를 가지고 집에 가사 비용도 쓰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 비용도 쓰고 막 이렇게 섞어서 쓰는데 사업용 계좌는 사업용으로만 쓰셔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 이건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신고하시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시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주요 세무서류 신청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사업용 계좌 개설 관리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거기서 신고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제 그 외에 또 뭐 지방세도 있고요.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세 가지만 더 좀 알아보면 일단 6월 달에 자동차세 정기 납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세는 6월하고 12월 나눠가지고 두 번 납부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6월이고요. 이 자동차세는 그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분기별로 일시납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많이 아시는 건 1월 달에 100%를 납부하면
10% 정도를 할인해 준다는 건 아시는데, 이 10%가 아니더라도 분기별로 3월 말, 6월 말, 9월 말 이렇게 분기별로 일시납하시게 되면 10%는 아니더라도 뒤로 갈수록 조금씩 낮아지겠죠. 그래서 7.5%, 5% 이렇게 할인하는 제도도 있으니까 그 제도도 활용을 해보시면 자동차세 줄이는데 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과세 유형 변경 통지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전 영상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로 변경이 되는 건데, 이거를 세무서에서 통지를 해줘요. 근데 이게 통지는 좋은데,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로 변경하는 경우에 세금 부담이 되게 클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일반 과세자일 때 그 부가치세 환급을 받았던 분을 토해내는 격인데, 요거는 여기에 만약에 해당이 되신다, 즉 일반 과세 사업자이신데 이번에 간이과세 전환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꼭 전 영상을 한번 보셔가지고 이 세금 부담이 굉장히 클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영상에 해당되신다 그러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도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6월 1일인데, 이 6월 1일에 가지고 있는 의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그 주택이나 토지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이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납부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납세 의무를 성립하는 그 시기가 6월 1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6월 1일을 기준으로 6월 1일 전에 매수를 하셨다, 이러면 그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고요. 6월 1일 이후에 사셨다, 이러면 그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없죠. 반대로 만약에 주택을 파는 경우 6월 1일 전에 파시는 게 유리하겠죠.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없어지니까. 자, 이렇게 6월에 주요 세무 일정들을 알아봤고요. 사업자분들이나 아니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되시는 분들, 그리고 자동차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챙겨가지고 하시면 세금을 줄이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받는 걸 좀 막을 수 있으니까 신경 쓰셔가지고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